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트럼프의 폐악질로 인해 말 그대로 범지구적 롱충이 대학살극이 벌어진 지도 어느덧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던 비트코인도 양심이 찔렸는지 끄멀끄멀 일륜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들 아마 밑에서 매수를 못하고 씨발 지금이라도 들어가? 말아? 라며 에스트로겐이 폭발하며 빠들빠들 떨고 계실 텐데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명확한 정답들을 가져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의 관점부터 가볍게 복귀해보자면,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 저점을 찍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한다. 현재는 타점으로 매매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상승비로 관점을 잡아두되 그 사이에서 폐기라인으로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 하에 물량과 수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셨듯 저는 10월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이 역사적 저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상승 관점 하에 긴 호흡으로 물량과 수량을 조절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매매를 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편 누군가는 아니 BD가 씨발 말은 누가 못하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도 전재산 다 팔아서 들어가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어디 다른 코인 유튜버들 래퍼를 딸딸이 충만양 말로만 나불대는 푸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그대로 영상을 올린 직후부터 열흘 동안 손가락이 부서질 정도의 폭달 순환매를 반복하며 결국 평단 105.6K에서 비트 15개 롱을 홀딩하는 데 성공했고요. 비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BNB까지 3썸 4도류 검성수를 휘두르며 총 26만 불, 하나로는 3억 8천만 원 정도를 섹시하게 메이드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더불어 당연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영혼까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딕박이들도 달디 달다 못해 이가 썩어나가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라는 건 일단 쥐기 되건 밥이 되건 나만의 기준을 딱 정해뒀으면 딱 그 기준이 깨지기 전까지는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묵직하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 매혹난 빙의에서 위아래로 롱쇼 발라먹겠다고 상승파동이 어쩌고 임펄스가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니 뭐 이딴 식으로 매매를 하는 놈이 있나 어니 벙벙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딱 5분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5분 뒤에는 당신의 그 의심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니까요. 이 바닥 유일무이 레퍼럴 없이 지옥에서 50억까지 부활한 남자, 오직 매매만으로 남의 여자를 빼앗고 가정을 파탄내버리는 악독한 남자, 저 기호 2번 코비디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온 지구를 뒤흔들 명확한 정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지금부터는 웃음기 싹 빼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곧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폭발의 직전에 놓여있는 비트코인, 모두가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돈이라는 걸 벌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여전히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단순 상승비를 넘어 온 우주를 뒤흔들 대상승장을 염두에 두고서 매매를 진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BD가 고작 이 정도 반등으로 대상승장이라니, 요새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데 밑꼬리 유동성을 안 먹고 올라가는 게 말이 될 것 같냐? 라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저도 평소 같으면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애초에 현재 장세는 정상의 범주를 진즉 아득히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선에서 차트를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모두가 중성화된 말티즈 소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투영하여 심리적으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10월 10일 트럼프의 중국 관세 100% 부과 이슈가 나오면서 사상 초유의 대하락빔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개미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역대급 음봉이 나온 뒤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그로기 상태에 빠지곤 하죠. 근데 이제부터 저희는 역설적으로 그로기에 빠진 심신미약 개미의 시선에서 차트를 볼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내내 롱만 잡으면 수익을 보다가 이번 빔으로 인해 계좌가 개박살이 난 개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사실 가정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90% 이상은 실제로도 그랬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락빔으로 인해 대규모 손절 혹은 청산을 맞이하게 되면 막상 좋은 자리까지 가격이 내려왔더라도 절대 매수 버튼을 손쉽게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이제는 다 바짝 쫄아서 매수세도 안 붙을 거고, 무엇보다 하락 추세가 시작됐으니 횡보 좀 하다가 오르는 척하면서 한 파동 더 크게 떨굴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점의 꼬리는 깨러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꼬리 저점은 무조건 또 깨질 거야 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롱보다는 되돌림슛, 설령 롱을 잡더라도 이전에 크게 손절했던 기억이 강렬히 남아 롱을 오랫동안 홀딩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간 학습되어 왔던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매매 경험들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이 저점 이탈을 목표 삼아 오름슛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세력들이 설계하고 기다려온 아주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는 개미들이 롱을 홀딩하지 못하고 빠르게 던져버리는 심리를 갖게 되는데요. 롱을 길게 홀딩하지 못하고 미리 팔아버리니 매도세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면 개미들에게 탈자리를 주지 않으면서 편하게 쭉 상승 각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승의 연료가 되는 개미들의 숏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연쇄 청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가성비로 상승 무드를 내기가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추가 하락을 보고 롱을 치지 못할 때, 그리고 롱을 홀딩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초거대 나이지리아 원주민 애묵 대물 양봉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심리적 내용과 이어서 차트를 보면 1시간봉 차트에서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한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폭락이 나오고 롱을 죽이고 난 뒤 반등하는가 싶다가 또 고점에서 거진 13,000불을 하락시키고 지구 대멸망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주었죠. 이후 이내 다시금 살려주는 무빙을 보여주었으나 급작스럽게 또 7,000불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모든 롱 개미들이 질려버리는 장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롱 개미들이 매수 버튼을 포기하게끔 하는 장세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사이 세력들은 이 아래 구간에서 더블 바텀 패턴을 그리며 롱을 충분히 매집했을 거란 사실이에요. 전형적인 추세 반전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롱도 넉넉하게 매집했고 개미도 다 털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보면 이더도 더블 바텀, 솔라나도 더블 바텀, 리플도 더블 바텀을 그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라 반등이라면 알트들과 패턴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비트코인과 현재 모든 메이저 알트가 패턴이 완벽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즉 현재 반등은 구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바이낸스 현물 차트에서 102000의 깔끔히 떨어지는 값을 찍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미들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값은 깔끔한 숫자로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 봇을 돌려서 대규모 자본으로 숫자를 찍어 누르지 않는 한 대부분의 뒷자리는 지저분하게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즉 이러한 현상 또한 현재 차트에서 세력의 개입이 높은 확률로 있었다는 방증인 것이고 과거 차트를 복귀해 보아도 49000에서 깔끔한 숫자를 만들어준 뒤 역대 최저점이 나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징성이 짙은 저점인 49000의 차트를 보면 저점을 3번 크게 이탈하고 장대 음봉 후 쭉 상승한 프랙탈이 있는데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현재 타이밍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좌뇌 우뇌 전두엽 측두엽을 다 풀가동해봐도 무조건 상승을 봐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 알겠다 알겠어 비디가 근데 대략 상승할 거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오늘도 역시 콕 집어서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플랜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지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매 기준 자체는 지난 영상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해당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관점은 쭉 유효해요. 아니 씨발 비디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를 손절로 잡으면 거의 10%가 빠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멀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관점 패기 라인이 존나게 멉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가 103K까지 내려갈 때 모두가 공포에 떨며 매도를 하고 있을 때도 저는 그냥 내리든가 말든가 저점 안 깨지면 그냥 계속 묵직하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었어요. 공포를 온몸으로 받으며 매수를 했었던 사람은 지금 자리에서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지만 이제 와서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면 그 공포를 몸소 느끼면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승 추세를 타려는 분들은 손절 기준을 최저점으로 잡아두되 그 사이에서 저배율 분할로 평단을 조절하여 롱포지션을 모아 가셔야 합니다. 아예 현물을 사서 묵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왜냐고요? 어찌됐든 대불장은 오게 될 거니까요. 남들은 대불장이라고 난린데 혼자서만 108배 기도하면서 제발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와 주세요 하면서 기다리실 겁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막상 원하는 자리가 와도 더 떨어질까봐 매수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럼 밑에서 공포를 안 느끼고 매수 안 하셨으니 지금이라도 들어갈 거면 그 공포를 느끼면서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롱 추세에 타서 크게 먹으려는 매매를 하려면 저배 분할, 현물 매수를 기반으로 하되 조금이라도 떨롱 자리가 나오면 주저앉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그럼 익절은 어디까지 보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익절 라인은 명확합니다. 저는 최소 이 최고점을 넘을 때까지는 현재 포지션을 홀딩할 예정입니다. 아래로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당연히 수익 구간도 넓어야겠죠. 이번 관점은 그야말로 대불장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게 묵직하게 갈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저점 나왔다. 저점 안 깨고 대상승장 올 거다. 비트를 포함하여 모든 알트코인들의 구조가 좋다. 따라서 대상승장을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